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시간인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이게 1년에 한 번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이제 보통 2월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 매출액이나 손익,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작년, 그러니까 그 직전에 대비해서 올해 뭐 30% 이상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상 변동을 하잖아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건 저 플러스 30이죠.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변동됐다는 거, 위로 상승이 나왔다는 건 회사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1, 2, 3분기 좋았다가 1, 2, 3분기 우리 실적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거는 연간 데이터지만 4분기가 포함된 거죠. 근데 이제 1, 2, 3분기가 너무 좋았는데 4분기가 안 좋은데 다 합쳤더니 30% 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근데 올해 전체 150억을 나왔어요. 그럼 50%죠. 근데 상반기하고 3분기까지 150억을 이미 벌어놨는데 4분기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늘어났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4분기까지는 공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가 뜨면 보통은 그 이게 좋은 좀 결과들이 나왔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오늘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라서 제가 좀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1월 27일인데 아마 1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것 같고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고 꼭 무조건 그냥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거 떴으니까 투자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최종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A 플러스도 있고 F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실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실적 시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제출 기간이고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제 분기 보고서 1분기는 4월 1일부터 이게 날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45일 안에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여기 적혀 있죠. 45일 이내 기업들은 반드시 실적 발표를 해야 되고요.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예, 전자공시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4분기는 따로 분기 보고서 안 쓰고요. 사업 보고서 써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좀 된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컨센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방송 나오셨거나 이제 보고서 보면 컨센서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뭐 테슬라 컨센서스. 이게 뭐냐면 컨센서스는 동일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해석을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실적 전망치의 평균치.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애널리스트가 3분기에 영업이익 1000억을 예상했어요. B 애널리스트가 야 이번에 800억? C 애널리스트는 야 이번 600억밖에 안 돼. 평균 내보세요. 800억이죠. 저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평균 예상 실적 아시죠 여러분? 예, 예상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분기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주가 보통 오르죠. 근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실제 발표한 게 이거보다 낮으면 주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꼭 10% 이상은 아니지만 시장이 예상한 컨센서스보다 실제 발표된 실적이 10% 이상 잘 나왔다. 그럼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제 어메이징 그러죠. 예, 놀라는 경우가 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쇼크는 뭐냐면 컨센서스보다 실제 발표된 실적이 마이너스 10% 이상일 때 예, 요럴 때는 이제 어닝 쇼크라는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일 때는 예, 안 좋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꼭 그러진 않아요. 정답은 절대 없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났죠. 엄청 안 좋았는데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어닝 쇼크는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 실적 그럼 어떻게 찾냐,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현대차를 딱 치시면 이렇게 재무정보 뜨잖아요. 재무정보 누르면 종목 분석에 컨센서스 들어가거든요. 요거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 실적을 찾으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예,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기 컨센서스 누르시고 그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2022년 12월 요게 4분기입니다. 2022년 9월은 3분기, 6월은 2분기, 3월은 1분기 이렇게 돼 있겠죠. 1, 2, 3, 4분기. 여기 2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2자는 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 있죠. 3조. 실제 3조 3천억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요건 무슨 데이터냐면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추정했는지가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3조 원, 2개월 전에는 2조 8천억, 1개월 전에도 2조 8천억. 근데 발표 직전에 2조 9천억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조금씩. 저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갈수록. 근데 실제로는 3조 3천억 나왔죠.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99조였는데 3.35조 원이 나왔다. 실제 이제 주가 올랐죠. 꼭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주주 환원을 좀 했기 때문에 오른 거지만 아무튼 이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네이버에다가 현대차를 한번 치시고, 그죠? 현대차를 이렇게 딱 치시고 아까 보여드린 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이 증권 정보에 재무 정보 있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화면은 굉장히 키우겠습니다. 여기 재무 정보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현대차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 종목 분석이 처음에 떠요. 기본 세팅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가실 거는 컨센서스.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걸 누르세요. 컨센서스. 그럼 화면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분기로 봐야 돼요. 분기. 요거 있죠. 분기. 분기로 바꿔주세요.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분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본 그대로예요. 21년 12월 4분기, 22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요게 4분기죠. 여기 영업이익 나와 있죠. 2조 9천억.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우리가 볼 건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이게 전망치예요. 네. 이게 2조 9천억을 예상을 하는구나. 실제 얼마 나왔어요? 우리 알죠? 3조 3천억. 공시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예상 실적은 저기서 찾는 거고. 근데 요 밑으로 좀 계속 내려보시면 계속 내려보세요. 밑으로. 그럼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요거 분기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분기입니다. 바꾸시고 여기 보면 분기 실적 여기 3조 3천억 나왔습니다. 여기 아직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됐네요. 표시해놨네요. 벌써 2022년 이게 12월이죠. 그러면 4분기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왔고 3조 3천억 찍혔는데 자 보세요. 3개월 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가 3조 원을 예상했어요. 2조 8천억 2조 8천억 그러다가 발표 직전에 3조 원 좀 넘게 발표됐죠. 그리고 실제로는 3조 3천억으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보통 이게 그 발표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2023년 3월은 뭐냐면 올해 1분기죠. 아직 모르죠. 근데 올해 1분기는 지금 현재는 2조 5천억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까요? 2조 5천억인가? 여기 있죠. 올해 1분기는 2조 5천억. 근데 그때 가서 또 바뀌어요. 4월에 실적 발표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자공시 들어가서 손익구조 있죠.
손익구조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이제 굳이 검색 안 하고요. 그 제가 텔레그램 그 업데이트한 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거기 보면 아름다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돼요, 사실.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매출액 또는 이제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인데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요, 이렇게 엄청 뜨죠. 일일이 눌러보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HN하고 세아제강. 그래서 에코프로 HN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시를 딱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414억 나왔죠. 198% 증가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21년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98% 증가한 거예요. 여기 제가 요약을 했죠. 414억 영업이익 198% 증가. 3분기 누적. 근데 저걸 414억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나는 이제 4분기를 알고 싶잖아요. 4분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분기까지 얼마 벌었는지 알면 되죠. 에코프로 HN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이익 합쳤더니 215억입니다. 자, 그러면 414억에서 215억 빼면 4분기 나올 거 아니에요. 414 빼기 215, 199. 이게 4분기 영업이익이죠. 우리가 이제 역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4분기에 247%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때요? 에코프로 HN은 1년 전체로 또 되게 잘 나왔지만 198%지만 4분기는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기 실적을 그러면 나 어디서 확인할까? 제가 이게 그 텔레그램 업데이트 함께 배우기 코너에 이번 이제 토요일 날 그 텔레그램 업데이트라는 이제 걸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텔레그램 이제 뉴스 어떻게 좀 더 볼 수 있는지 활용 방법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아름다트라고 제가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트 텔레그램 요 주소를 치시면 되거든요. 여기 주소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마 텔레그램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주소를 해서 구독을 하시면 요 아름다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좋은 게요. 이 아름다트에서 이렇게 실적을 다 올려줘요. 자기네들이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에코프로 HN을 내가 안 찾아도 여기 아예 써있죠. 에코프로 HN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을 아예 계산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250% 증가했다. YY는 뭐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여기서 그냥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예 4분기 실적도 위에 보여드리죠. 같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걸 보고 만약에 에코프로 HN 저런 걸 보고 숫자 보셔가지고 4분기도 되게 잘 나왔네? 그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전자공시에서 찾지 않으셔도 저런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줘요. 이렇게 푸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계산한 거잖아요. 요 계산을 여기서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다 4분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기업들. 이 중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30%는 안 됩니다. 그건 제하셔야 돼요. 플러스 증가한 거. 위든 아래든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30% 이상. 그래서 그걸 꼭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요건 세아제강이에요. 요것도 제가 직접 클릭해서 본 건데 세아제강은 63% 증가했죠. 예, 잘 나왔죠. 근데 22년도에 2151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분기까지 1778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럼 4분기를 계산하니까 373억이에요. 근데 4분기 컨센서스 시장이 예상한 건 753억이니까 4분기만 똑 띄워보세요. 어닝 쇼크죠. 이거 뭐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게 4분기를 봤더니 쇼크가 난 거예요. 예. 물론 일회성 비용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세아제 강도 저기 아름다트에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꼭 4분기 실적 요거를 제목을 보시고 꼭 확인하시고 4분기 실적까지 체크한 다음에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저거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거는 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고,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공시도 한 번씩 정리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뭐든지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옛날 겁니다. 작년 거예요. 해성 DS 옛날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된 건데 영업이익이 98.4%. 이건 작년 겁니다. 지금 거 아니에요. 지금 거 아니니까 21년도 기준이에요. 21년 영업이익. 예. 그래서 해성 DS 많이들 아시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그때 당시에 있었고, 자동차 전자부.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재작년 4분기죠.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16% 나왔고요. PER 11배인데 그때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됐을 때 작년 1월에 발표했거든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작년 1월에. 그때 발표하고 주가 급락했죠. 오히려.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발표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1, 2월에 장이 박살났죠.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았죠. 시장이 그냥 완전 망가져 버렸잖아요. 뭐 전쟁, LG엔솔 상장. 근데 이거를 내가 공부를 했고 알고 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적도 너무 좋았고 PER도 11배고 비싸지 않은데? 근데 주가가 무너져요. 장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럴 때 투자를 했다면 그 후에 큰 수익을 냈겠죠. 물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다 도로함이 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결국엔 이 시장 좋아지니까 주가가 급반등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니까 저런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나왔을 때 막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해서 딥하게 해놓고 오히려 뭐 시장 때문에 가격이 급나간다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도이치모터스도 있어요. 작년 거. 이게 이제 25% 증가한 거 보이시죠? 당기순이익이 131%.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BMW와 포르쉐 브랜드의 신차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했다. 또 도이치모터월드 정상궤도 안착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확대됐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왔고 발표가 됐는데 실제 그때 주가가 여기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도이치모터스가 되게 쌌고요. 근데 당시에는 중고차 가격이 이제 막 오를 때였어요. 중고차 회사잖아요,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만 좋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PER 6.8배, 수입차 판매호조, 그리고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2배 갑니다. 예. 그런 좀 모습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런 공시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봐보세요. 보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근데 비싼 것 같은데 이미 올랐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패스죠, 통과. 근데 좀 애매해요. 지금 막 투자하기 애매한 거. 근데 혹시라도 뭐 장이 안 좋고 이래서 흘러내려서 싸졌다. 그러면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런 거를 또 메모를 해놓고 기다리시고. 요게 매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월 말하고 2월에 집중돼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걸로 이거 이제 난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또 보시면서 이렇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니까 천천히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 분석도 해보시고 평가도 해보시고, 그리고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주식에. 이거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공시 중에서도 요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예전에 사실 작년에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 할 때 한번 알려는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제 채널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아제강 있죠. 이거는 작년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 말고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 세아제강은 작년에 146%, 201%. 이 재작년 실적이죠, 사실 이것도. 21년도 실적이에요. 예, 도이치모터스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예, 요거 해성 DS도 마찬가지. 21년도. 그리고 저 위에 아까 제가 뭐였죠? 그 에코프로 HN하고 세아제강은 저 위에 있는 거는 22년도. 그래서 여기 세아제강도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분기 보고서 이제 분해를 해봤는데 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881억이었고 전체가 1,300억이니까 빼보세요. 그럼 438억 나오죠. 예, 이제 요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예, 그랬더니 그 4분기가 438억. 근데 요거는 21년도입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21년. 그죠? 22년일 리가 없죠, 당시에. 21년 3분기, 21년 4분기인데 보세요. 20년 4분기랑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요거랑 얘를 비교해야죠. 전년 동기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실적, 서프라이즈. 보이세요? 20배 영업이익. 그리고 분기별로 봐도 최대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 근데 그날 발표하자마자 주가 폭등했다가 확 무너지죠. 그때 막 러시아. 근데 이거는 세아제강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전쟁 수혜자였어요. 유가, 천연가스 급등하는데 EU가 러시아 거 안 쓴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받아요? 저기 미국에서 LNG로. 미국이 LNG 수출 많이 하면 수혜죠. 왜냐면 그 파이프 통해서 가니까 LNG를. 관관업체죠. 관관인데 미국 LNG 인프라 수혜주죠. 그래서 그때 세아제강 지주도 같이 갔고, 예, 당시에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유진투자증권에 박민진 연구원님이 이 자료를 쓰신 적도 있어요. 그 LNG 인프라 관련해서 관관회사가 수혜주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작년에 봤던 보고서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몇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주가가 요럴 때였거든요. 네, 그 후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꼭 무조건 저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든. 예,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저거 발표하고 안 가는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랑 이렇게 스토리 있죠. 이게 결합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단지 숫자도 있지만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실 건 뭐냐면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런 공시들이 계속 뜰 텐데 요게 이제 아름다트거든요. 여기도 보면 기아 나와 있죠. 기아도 있고 기아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요게 4분기 실적이거든요. 영업이익 이제 2.6조 나온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컨센 대비 컨센 뭐죠? 컨센 예상 대비 11.7%나 잘 나왔고 PER이 3.4배밖에 안 되고요. 123% 증가했고 이러면 이제 뜯어봐야죠. 아름다트에서 이거 잘 나왔네. 근데 밑에 보시면 송은산업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인데 변경됐는데 안 좋죠. 요게 4분기만 이제 발라낸 것 같은데 요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감소했고 시장 예상보다 44%나 감소했어요. 물론 이런다고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이제 알아봐야죠. 일회성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출액 손익구조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뜯어보시라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때 진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그걸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막 이거 찍어주고 뭐 21선 돌파하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많잖아요. 뭐 외국인 들어오면 뭐 예. 근데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그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정도고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정보를 받는 거죠. 이런 이제 합리적인 정보를 받아서 내가 직접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고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투자잖아요. 예. 다 노출된 정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누구한테 정보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보다 먼저 정보 안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죠? 온갖 정보가 다 노출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냐. 그러려면 평소에 기본기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기본기. 이런 것들 해석하는 능력. 기업 분석하는 방법. 보고서 많이 보시고. 예.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함께 배우기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또 제가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함께 배우기도 많이 좀 꾸준히 좀 반복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